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한 달여 전에 폭우가 쏟아지며 많은 분들이 한 차례 고생하셨는데요. 몇 시간 만에 무서울 정도로 쏟아져 내린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 소식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죠. 이때 외신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폭우 상황과 대응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CNN을 중심으로 한 외신에서 또다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특별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프랑스 방송사에서 보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한국만의 특별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둔 일상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전해드리기에 앞서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강타한 태풍 흰남노는 규모 면에서 가히 역대급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은 태풍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잔뜩 긴장하고 주목했는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관측소가 우주에서 찍힌 태풍 흰남노의 사진을 공개할 정도죠. 한국에 파견된 외신 특파원들 역시 생중계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 소식을 전파했는데요. 얼마 전 폭우 피해를 겪었던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난히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인데요. 뉴스 한 꼭지를 담당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한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내는지를 보고 배우겠다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이 스크린 도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한국에 파견돼 철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프랑스 영무원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스크린 도어의 의외의 순기능을 발견한 것은 한 달여 전 폭우 때였습니다. 원래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안전과 역산의 쾌적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설치됐는데요. 이번 폭우를 통해 완벽한 차수막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미국과 프랑스에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작년에 허리케인이 오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큰 피해를 받았고 프랑스도 한 달여 전에 집중호우로 역사가 잠기는 문제를 경험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방송을 보면 앵커는 한국의 스크린 도어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소개합니다. 설치 범위, 구조, 벤치마킹 포인트 등 꼼꼼하게도 말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도로교통과 달리 지하에 위치한 전철이 폭우에 의한 침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됐다는 것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는 면에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절감 면에서 경제가 올스톱되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모두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외신 중 지난 폭우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던 미국 CNN이 이번에도 가장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 지내다 작년에 허리케인까지 경험한 한 뉴욕 시민은 당연하게 생각하던 스크린 도어의 장점을 완벽히 알게 됐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밀폐돼 있던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것을 보고 딴 세상에 온 줄 알았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불쾌한 먼지가 가득한 바람도 없었고 혹시 모를 위험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나 놀라웠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고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에서 침수 피해를 겪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깜짝 놀랐는데 선로 침수 방지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은 늘 상상 이상이다 라는 생생한 경험을 들려줬고요. 구체적으로 이 관심은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 서초, 동작구 지역에서 도로가 잠기는 등의 침수 피해가 다수 보고됐고 이 중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등에서는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역은 모두 잠겼는데도 지하철 운행은 가능했다는 점이 바로 스크린 도어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냥 이용해서 몰랐는데 완벽히 차수막의 역할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사실 설계상 스크린 도어가 선로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폭우 때 완벽하게 엄청난 양의 물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자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스크린 도어가 차수막 역할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에 부산시가 물바다가 됐을 때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의 승강장이 침수된 상황에서도 스크린 도어가 선로 침수를 막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증명된 셈이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처음 스크린 도어의 설치 목적에 선로 침수 방지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선로 추락 방지가 최우선 목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이 뒤따랐는데요.
이처럼 스크린도어는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돼 상시에 닫혀 있다가 열차가 오면 열차 출입문과 함께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안전 차단문입니다. 최근에는 BRT 등 버스 승강장에도 설치되고 있고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SRT 동탄역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보기 드문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 허리춤 정도의 높이인 가림막 수준이거나 불투명인 도어일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스크린도어 특성상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이를 게을리해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유동성을 기준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크린도어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지하철이 꼭 경험해볼 만한 관광 요소로 꼽힌다고도 하는데요. 자연스레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뜬금없이 역사 내에서 사진을 찍는 서양인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고 유튜브나 해외 커뮤니티에도 한국 지하철 탑승기가 꽤나 인기 있는 주제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전, 승객의 건강과 도시 인프라 보호라는 목적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뉴욕 지하철의 도입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파리까지 그 논의에 합류한 것이었고요. 물론 여전히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설치 자체도 큰 비용이 들지만 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더 크거든요. 더군다나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하철이 건설된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노후화 문제는 한국 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하철 내 사고가 급증하며 승객의 안전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심지어 이번 폭우 때의 강점까지 확인하자 그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고요. 외신에서 계속해 한국의 폭우 대처 상황을 보도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한국은 시민들에게 위험하거나 불편한 환경이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개선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싶으면 시민 영웅이 나서기도 하고 언론과 시민이 합세해 발빠른 변화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꾼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으면 맨손으로 이를 뚫어 하루빨리 도로가 정상화되는 데 힘을 보태고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차문을 열지 못해 갇힌 시민을 보면 누구든 뛰어들어 구해내는 멋진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전철이라는 도시의 혈관이 안전하게 유지돼 굴러가도록 짱짱하게 막아주고 몇 시간 만에 완벽히 복구해 다음날 출근길을 뚫어주는 것이 한국의 인프라입니다. 부디 이번 태풍에 큰 피해 없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